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14장 누가 이 여인을 죽였는가? 이번 모임에서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교우들 상호 간의 깊은 동지의식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한 맥스웰 목사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떨려오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생각에 잠겼다. 이 같은 동지애가 절정에 이를 때는 과연 언제쯤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그는 아직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공연히 그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 간단하고도 실행하기 어려운 서약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준수해 나가고자 노력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을 점점 경이롭게 여기면서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서약으로 인한 결과는 이미 도시 전역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서약한 1년이 끝날 즈음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으리요. 이러한 동지의식의 구체적인 반론은 노먼 사장이 신문의 계속적인 발행을 지지하기 위한 경제적 후원을 확약받음으로써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임이 끝나자 많은 교우들이 그를 향해 몰려왔으며 레이먼드 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 그의 호소에 대해 버지니아가 선뜻 보여준 반응이 이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 충분히 이해되고 있었다. 일반 가정이나 선량한 시민의식을 위하여 특히 지금 이 도시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양심적인 신문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넉넉하게 자금 지원을 받게 된 신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노먼 사장이 주장한 것처럼 단지 경제적 후원만이 신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기독교적인 편집 방향을 고수하려는 신문이 이 도시에서 강력한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레이먼드 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폭넓은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레이먼드 씨는 온통 흥분과 초조의 도가니로 변할 것이다. 즉 이번 주는 총선이 실시되는 기간이었다. 마쉬 총장은 충실히 서약을 이행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남자답게 버텨나갔다. 그러나 때로는 몸서리를 치면서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고통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의 뿌리 깊은 신념과 자존심이 크게 훼손된다다가 몇 년간 학자로서 연구와 교육에 파묻힌 채 은둔 생활을 해오던 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사회로 뛰쳐나옴으로써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심한 고통과 빗발치는 반발을 겪었기 때문이다. 마쉬 총장과 더불어 제1교회에서 같은 서약에 가담한 대학 교수들이 몇 명 더 있었다. 그들 모두가 지도급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모든 의무를 외면해온 처지였으므로 마쉬 총장과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이 점에서는 헨리 맥스웰 목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위스키 세력을 필두로 연합전선을 펴은 각종 단체들과 대항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임으로써 나날이 새로운 모험에 접하여 공포와 악몽에 시달렸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십자가는 처음이었으므로 그는 십자가를 진 채 비틀거렸다. 과다한 의무로부터 벗어났을 때 잠시 틈을 내어 서재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알지도 보지도 못한 괴한이 슬쩍 다가와서 실제로 테러 행위를 하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으나 이제껏 자기의 직분에만 충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낯선 일에 직면하여 익숙한 나머지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 때는 수치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마침내 투표일인 토요일이 되자 시민들의 흥분은 극에 이르렀다. 모든 술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다만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었다. 종일토록 흥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술이 팔려나갔으며
렉탱글 주민들은 온통 법석을 떨면서 씩씩거리거나 저주를 퍼붓는 등 레이먼드 시에서 가장 추악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레이 목사는 그 주간에도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윽고 선거일인 토요일이 되자 이제껏 심혈을 기울여온 그의 전도 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성령과 술의 사탄이 치명적인 결투를 벌이는 것 같았다. 집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수록 천막 바깥에서는 더욱 포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면서 공공연한 폭력과 위협이 난무했다. 그 주간에 한 번은 그레이 목사와 동료 몇 명이 밤늦게 천막을 나서다가 돌멩이, 술병, 강목 등 온갖 팔매질 세례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특별 기동대를 파견했으며 레이첼과 버지니아는 늘 룰린과 웨스트 박사의 각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레이첼이 부르는 성가의 위력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밤을 거듭할수록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내어 실제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었다. 처음에 그레이 목사는 선거일인 토요일 밤에 변함없이 집회를 열 것인가에 대해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의 행동 방침이 있었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방침을 준수해 나갔다. 성령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회를 열라고 인도하시는 듯해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 저녁 6시경에 투표가 마감되자 도시 전역에 걸친 흥분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 레이먼드 시에서 이처럼 치열한 선거전은 일찍이 없었으리라. 과연 술집을 허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견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된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전처럼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한 적은 없었으며 링컨 대학의 마쉬 총장, 제1교회의 담임 목사, 성당의 주임 신부, 중상류층의 좋은 저택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제각기 선거구에 나타나서 참여와 모범을 보임으로써 기독교적 양심을 발휘한 적도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각 선거구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렇다고 맹렬한 정치 활동을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거전은 열기를 더해갔고 저녁 6시경에 이르자 그 어느 쪽도 자신있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레이먼드 시 역사상 이처럼 치열하고 특별한 양상을 보인 선거전은 없었다는 생각에 모든 시민들이 동의했고 양측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개표 결과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천막 전도 집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집회는 퍽 특이했고 어떤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집회이기도 했다. 맥스웰 목사는 낮에 치른 선거전 때문에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지쳐 있었으나 그레이 목사의 요청이 간곡하여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집회에 참석했다. 마쉬 총장은 지금껏 한 번도 렉탱글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이 도시 최악의 지역에서 한 헌신적인 전도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주목하고는 일종의 호기심에서 모임에 참석했다. 레이첼과 버지니아는 언제나 그렇듯 롤린과 웨스트 박사를 동반하고 벌써부터 와 있었고 버지니아의 집에 묵고 있던 롤린도 이제 제정신을 차린 후 오르간 옆 좌석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지닌 채 충실한 개처럼 항상 버지니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집회가 진행되자 시종일관 롤린은 머리를 숙인 채 때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레이첼이 양떼를 떠나서라는 찬송가를 부를 땐 숨죽여 흐느끼기도 했다. 눈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가까스로 손에 잡힐 듯한 영생의 소망을 소중히 간직한 채 새 삶으로 거듭난 기쁨을 약간 맛보기는 했지만 과연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는지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롤린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기도와 간절한 호소, 죄를 고백하는 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천막 안은 몹시 북적거렸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천막 바깥은 다소의 소란으로 시끄러웠다.
이러한 소란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심해져서 마침내 그레이 목사는 더 이상 집회를 오래 끌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때때로 천막 부근에 여기저기에 모여든 거친 군중들로부터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마침내 선거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자 렉탱글 주민들은 무허가 여인숙과 셋집, 술집과 도박판으로부터 빠져나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도 레이첼이 지닌 선거의 위력은 천막 안의 회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붙잡아 두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이날도 12명이 넘는 회심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으나 마침내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으므로 그레이 목사는 서둘러 집회를 끝내버린 후 회심자들과 함께 천막 안에 좀 더 남아있었다. 레이첼, 버지니아, 로린 등의 여자들과 롤린, 마시 총장, 맥스웰 목사, 웨스트 박사 등의 남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내려갔다. 그런데 천막을 나서자마자 렉탱글 사람들이 술에 만취하여 폭동이라도 일으키듯 웅성거리고 있음을 알았고 좁은 길에 가득 모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눈초리가 자신들을 향해 집중되고 있음을 느꼈다. 저기에 그놈이 있다. 저 키가 크고 모자를 쓴 놈 말이야. 필시 그놈이 대장이다. 한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마시 총장은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여 누구보다도 드러나 보였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결과를 확실히 알기엔 아직 이른가요? 마시 총장이 다소나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듯 큰소리로 묻자 한 사나이가 대답했다. 2선거구와 3선거구에서는 주점을 불허하는 쪽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것 같소. 그렇게 되면 위스키 세력이 맥을 못 추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스웰 목사가 나지막하게 외치고 나서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마시 총장님,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친 술꾼들의 범상치 않은 눈총을 알아차리시겠지요? 우선 여성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마시 총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순간 어디에선가 돌멩이들이 마구 날아오더니 이윽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날아왔다. 그들 앞에 놓인 좁은 차도와 보도는 렉탱글에서 가장 포악한 술꾼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겠는걸. 맥스웰 목사는 다급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마시 총장, 롤린, 웨스트 박사 등과 더불어 어떻게든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버지니아, 레이첼, 롤린 등은 비로소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고 남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바짝 뒤쫓아갔다. 렉탱글 사람들은 술에 만취하여 주점 불허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몹시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선거전에서 주점 불허 지지자들의 두 우두머리격인 마시 총장과 맥스웰 목사를 목격하자 머지않아 그들이 이지껏 즐겁게 드나들던 술집들을 모조리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 건방지고 콧대 높은 귀족들을 없애버려. 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렇게 외치자 진흙과 돌멩이가 빗발치듯 날아왔다. 롤린 페이지가 날쌔게 레이첼 앞으로 뛰어들어 그가 방패처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레이첼이 맞아 결국은 쓰러졌을지도 모를 온갖 돌멩이와 주먹세례를 그의 머리와 가슴으로 대신 맞아주었다는 사실을 레이첼은 이후에도 늘 기억하게 되었다. 경찰의 기동대는 미처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롤린이 위를 올려다보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버지니아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람에 버지니아는 길 옆으로 넘어질 뻔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으므로 아무도 이런 짓을 저지른 폭도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한 채 누군가가 커다란 술병을 내던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술병을 일주일 전에 롤린이 뛰쳐나왔던 바로 그 술집의 위층 방 창문에서 떨어졌으며 롤린의 머리를 강타했고 롤린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은 채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버지니아는 얼른 몸을 돌려 롤린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바로 그때서야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마시 총장은 한쪽 팔을 번쩍 들어 군중들을 향해 내저으며 마치 야수가 포효하는 것처럼 커다란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만들 두시오. 당신들이 한 여인을 죽이고 말았소.
이 서글픈 외침 소리에 폭도들은 잠시 잠잠해졌다. 그게 정말이요? 맥스웰 목사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렇게 묻자 웨스트 박사는 로린의 한쪽 편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부축하며 앉아있다가 짤막하게 대꾸했다. 죽어가고 있소. 로린은 살며시 눈을 뜨더니 버지니아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버지니아는 로린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주면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로린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짓더니 잠시 후 그녀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었다. 술이라는 악마에 의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가련한 여인도 그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목매한 군중들아, 이제 썩 물러가라. 이 더러운 거리에 살고 있는 너희 죄 많은 남녀들아, 이 숭고한 주검에 대경 실색하여 서 있는 너희 앞을 지나가게 하라. 이 가련한 여인도 분명 하나님의 귀한 자녀일진데 너희 렉탱글의 술꾼들은 그녀의 머리에 포악한 야수의 형상을 남겼도다. 이 여인의 싸늘한 주검에서 거듭난 영혼의 형상이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자. 이 여인의 생명을 앗아간 너희 술 취한 살인자들아, 흐느끼고 비통해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따르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 세상의 마지막 문턱을 경건히 지나가게 하라. 기독교 국가임을 내세우는 미국의 시민들이여, 누가 이 여인을 죽였는가? 물러서라. 그리고 침묵을 지켜라. 로린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살해되었으니 술에 만취하여 온 거리를 방황하던 불쌍하고 죄 많은 창녀가 아니더냐. 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술꾼이 그녀를 죽였으니 술집을 허가하고 방관해 온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을 죽인 것이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면 누가 로린의 살인자인지 분명하게 밝혀지리라.